1월 28일에 굉장히 충격적인 보고서 한 장이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이 캐나다의 총선 2019년과 2021년 총선에 캐나다가 개입을 했다라는 증거를 이 CSIS에서 그것을 밝혀낸 겁니다. 15개월 가까이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그 결과가 이제 막 발표가 됐고요. 자, 조사 방식은 각 증인들, 즉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증인들을 다 불렀고요. 그리고 선거 전문가, 정치 전문가, 뭐 중국 전문가 할 것 없이 모든 전문가들을 다 불렀고 10만 건 이상의 문서가 발생이 됐습니다. 10만 건이요? 자, 이 문서가 나온 것에 대해서 지금 캐나다가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증거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10만 건의 문서라는 건. 이것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면 우리를 놀라게 할 일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의 선거 개입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새삼스럽게 놀랄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새롭게 변하는 것은 이 개입 방식과 그 정치적인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이 문제가 매우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즉 중국의 민주주의 국가를 향한 정치 개입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공개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의혹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중국의 선거 개입은 우리나라도 그 영향력에 매우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거든요. 이미 지난 총선 때부터 나왔어요, 그거는. 하지만 어느 누구도 신기하게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실질적으로 중국의 선거 개입의 증거가 다수 발견된 리포트가 발표가 됐고 그것이 지금 전체 유럽과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언론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친중 후보를 지원했고 반중 후보의 공격 전략을 반중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그런 전략을 펼쳤습니다. 친중 성향을 가진 후보들한테 비공식적인 정치 후원금을 제공을 했습니다. 이 금액이 무려 수백만 달러에 달합니다. 수백만 달러. 예, 그리고 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무려 11명에서 14명 정도에 달하는 후보들한테 동시에 투자를 합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당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자, 그리고 특정 정당의 후보에게만 투자를 합니다. 그 당이 어느 당이냐? 트루도 전 총리가 있었던 자유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민주당의 포지션이죠. 트루도 총리가 처음 등장했는데 그때 뭐 센세이션 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뭐 30대 39살의 총리다. 좋고, 뭐 엄청 언변 좋고 잘생기고. 뭐 대학교 때는 뭐 토론 배틀 항상 나가서 우승했고 마치 어떤 사람이 떠오르는데 뭐 잘생겼고 뭐 그런 얘기 되게 능력적인 면보다 그 사람의 어떤 외모라든가 스펙이라든가 여기에 캐나다가 들썩하면서 캐나다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뭐 정치인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트루도 총리가 등장을 했었죠. 저도 처음에 봤을 때 멋있었어요. 잘생기고 영어 정말 약간 오바마랑 비슷하죠. 그렇죠. 오바마의 어떤 백인 버전이죠. 예. 네, 그런 사람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자, 그 사람이 이끌던 당이 어디라고요? 자유당입니다. 자유당. 근데 중국이 지원한 후보가 어느 당이라고요, 여러분? 자유당의 11명에서 14명의 후보에게 항상 중국이 몇 년에 걸쳐서 투자를 해왔다. 그리고 이 내용은 조사 보고서에도 있는 내용이었고요. 기업 및 단체를 이용한 우회적으로 기부를 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친중 성향 후보한테 중국인이 가서 자, 돈 받아 이렇게 주면 안 받을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에 있는 기업들한테 중국이 투자를 하고요. 그 기업들이 다시 제3자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배후에 누가 있는지 모르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한테 들어간 돈이 약 140만 달러 정도였다. 가짜 뉴스 및 온라인 여론 조작을 합니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쓰는 소셜미디어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트위터라든가, 캐나다 트위터를 많이 쓰는데 트위터라든가 여기에 집중적으로 친중 후보를 띄우는 작업을 합니다. 마치 트루도를 띄우듯이 이 사람은 능력적으로 이런 면이 있다라고 하면서 뭐 처음 보는 사람들 댓글을 다는 것처럼 매크로를 돌리는 겁니다. 친중 성향 감춘 채. 그렇죠. 감추는 거죠. 친중 후보를 띄우고 반면에 반중 후보는 끌어내립니다. 그 반중 후보의 끌어내리는 이유가 저 사람은 반중이기 때문에 끌어내린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가짜 뉴스를 설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예 트위터에서 매장해버리면서 뭐 있지도 않은 성추행 의혹도 가져오고요. 그리고 뭐 접촉 사고가 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 뺑소니를 했다든가 뭐 이런 의혹들을 부풀리면서 이제 반중 후보들을 공격하고 유권자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라고 나와 있고, 이 내용들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당 보고서 여러분들 다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그대로 있는 내용입니다. 여론 조작을 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댓글 부대가 좀 많이 있어야죠. 돈도 필요하겠고요. 세 번째로 중국의 교민 사회를 이용합니다. 캐나다에
차이나타운도 크고 엄청나게 엄청나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캐나다 내 친중 교민들을 동원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유도하고 반중 후보를 비난하거나 집단적 항의 활동을 유도합니다.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거 정말 소름 끼칠 거예요. 그 후보의 사무실을 깽판 쳐놓습니다. 가서. 전 뭔가 좀 많이 오버랩되는데요. 국내 얼마 전에 우리 정치판에도 박수영 의원 사무실에 누군가 쳐들어가서 거기 헤집어놓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똑같은 방식입니다. 아, 똑같은 방식이에요. 당시 이게 퀘벡에서 그 주 의원 활동을 하던 모 의원의 사무실인데 그 사무실에 쳐들어가서 왜 유권자들의 말을 듣지 않느냐라면 집기를 부수고 나와가지고 집행유예를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트라우마는 그대로 남을 것 아닙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정치를 포기하는 일도 있었어요. 아, 후보를 그만두는 일도 있었습니다. 온타리오주 이민자 비율을 볼게요. 우리가 이민자 비율 읽어주시겠어요? 캐나다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인데 네. 전체 인구 중 약 29%, 그러니까 약 30%가 이민자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 이민자 중 대다수가 중국인인가요? 읽어보세요 밑에. 중국계 이민자 및 유학생 수는 토론토는 중국계 이민자와 유학생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2016년 기준으로 토론토 인구의 약 11%가 중국. 인구의 11%가 중국계라는 건 서울시 인구가 약 1,000만 명이잖아요. 그럼 100만 명이 네. 그럼 100만 명, 110만 명 정도가 중국인이라는 소리예요. 중국계라는 소리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더 결정적인 것은 뭐냐? 이들한테 선거권이 있습니다. 모든 선거권이 다 있어요. 있습니다. 심각한.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11명에서 14명 정도의 자유당 후보, 이 중에 6명이 토론토에서 출마했던 사람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토론토를 완전히 친중 성향의 그 정치 지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중국이 얼마나 노력을 했나라는 겁니다. 자, 뭘 노렸느냐? 중국은 캐나다 총선에 왜 개입하려고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다 가져왔어요. 첫 번째 목적은 뭐냐? 친중 성향의 캐나다 정부를 구축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중국은 캐나다 내에서 친중 성향의 정치인과 정당이 권력을 잡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캐나다 정부가 중국의 우호적인 정책을 채택하도록 유도하고 미국과의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특히 자유당 내 일부 정치인들이 친중 성향을 보이면서 이 중국과의 무역 및 외교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이 부분을 노렸습니다. 즉 자유당이 항상 얘기했던 게 그거였어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릴 필요가 없다. 캐나다의 이익에 맞게 중국과도 관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트레더 총리가 자유당의 기본 목적이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캐나다의 어떤 국익을 위해서 중국과도 협력할 수 있어야 된다. 좋죠. 좋습니다. 겉으로 보면 너무나 좋죠. 하지만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밸런스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것, 잡을 수 있는 나라 없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냐? 중국에 대한 강경 정책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으로서 화웨이, 그 5G 장비 금지, 또 중국 공산당의 인권 탄압 비판 등에서 중국 갈등을 빚어왔죠. 그 전에 캐나다는 늘 그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불만인 거예요. 본인들의 또 화웨이 장비 캐나다도 같이 미국과 안 쓰기 시작하고 본인들이 기술 협력을 하고 싶은데 캐나다가 미국의 편에 서서 그걸 안 합니다.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든 캐나다와 미국을 떨어뜨려 놔야겠다. 캐나다를 자신들의 국익에 맞게 끌어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캐나다의 친중 정치인들을 포섭하고 영향력을 투사를 하는 겁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에서는 반중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반중 성향의 정치인들이 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국의 가장 큰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경제적, 외교적 이익을 확보하는 겁니다. 자, 캐나다는 세계 제10위권의 경제 대국이고 캐나다가 중국에 특히 중요한 이유는 반도체 생산하는 데 필요한 휘토류가 캐나다에 정말 많이 매장되어 있어요. 석유, 천연가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캐나다와 미국이 지나치게 밀착하는 것에 대해서 늘 경계를 하면서 어떻게든 캐나다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중국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가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은 여기 사활을 건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뭐 중국이 캐나다만 그랬습니까? 나중에 제가 방송에서 호주 관련 보고서가 좀 준비되고 있어요. 예. 또 올라올 겁니다. 그것도 호주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뭐 지금 뉴질랜드라든가 중국은 이런 나라들의 최대한 중국이 개입을 해서 친중 성향의 정치인들을 많이 길러내기 위해서 집요하게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고 이게 지금 10년 넘었어요. 이 노력이. 그래 마지막 문제입니다.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 이 부분을 보고서는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네. 뭐냐? 중국은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세워서 중국의 그 공산당 일당 독재를 비판하는 것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케이, 그러면 내가 공산당 체제가 옳고
너희 민주주의 체제는 한없이 취약하고 허약한 체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너의 선거에 개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즉 소방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 개입을 통해서 혼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선거에서 혼란이 일어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렇죠. 야 민주주의 이렇게 되는 거 지금 우리나라만 보십시오. 헌재 보면 사람들이 지금 헌재에 대해서 신뢰를 합니까? 안 하죠. 못하죠.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헌재가 지금 굉장히 편협된 생각 그리고 상당히 이질적인 입장을 보여주면서 누가 보면 민주당의 친위대처럼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헌재에 대해서 신뢰를 거두고 있는 건데 이건 전체적인 국가의 이익 차원에서 봤을 때는 슬픈 일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노린 게 누구다? 중국이라는 겁니다. 선거 개입을 통해서 혼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캐나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민주주의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불신론이 일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야 그러면 중국의 그 권위주의 체제 선거도 없고 아주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그 공산당 체제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즉 중국의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가 새로운 뉴 노멀이 되기 위해서 민주주의 체제의 그 허약성 민주주의 체제는 언제나 선동에 취약하고 공산당 독재 체제를 좋아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중국의 장기적인 전략이었다. 이 네 가지가 보고서가 강조한 내용이었습니다. 중국의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선거 개입은 실전한다. 캐나다는 그래도 이제는 중국의 그 위협에 대해서 다들 인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인지를 못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그 민주주의 국가 그 선거 시스템에 대한 그 중국의 개입은 실존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